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때문에 망할 줄 알았는데 추석 당일 큰 게 하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한동훈 국힘 대표와 관련된 일인데 국힘 의원들의 반발도 심해지면서 줄줄이 탈당을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시민TV는 계속 싸워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도 부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론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끄럽지 않은 당내 소통에 이어 정책적 성과 부재로 인한 우려인데요. 심지어 원외라는 한 대표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톤을 당정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 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 등 상황과 관련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했습니다. 한 대표는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의료계의 요구를 대통령실에 건의하겠냐는 질문에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공개 지적하지 않았냐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중재자를 자처해온 한 대표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죠.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정원 증원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며 의료계 요구사항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당 원내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고 연달아 메시지를 내면서 주장의 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대표가 중재자를 자처하는 메시지를 내지만 역효과만 내다 보니 톤을 낮춘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대표의 그간 입장 발표가 섣불렀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한 대표가 급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원인으로는 한 대표의 소통 부족이 꼽히고 있는데요. 여당 당대표가 언제나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의견 충돌은 물밑 조율 과정에서 이뤄지는데 한 대표는 이를 공개한다는 비판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 여당 의원 입장에서도 당정 소통 창구가 막힌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인 사실이다. 정치를 제대로 할 줄 안다면 정부 여당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보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을 저격해 당정대 야당 프레임을 짜는 것이 맞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한 대표가 정부 여당을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한 대표의 메시지는 모두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많은 사람과 의논해야 하지만 정작 한 대표가 발언하기 전까지 그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처럼 반응 있는 이슈가 더 필요하다. 한 대표가 딱 1년만 늦게 나오면 어땠을까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63%의 전당대회 지지율을 강조하는 한 대표지만 이 지지율이 한 대표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한 대표가 해야 할 개혁은 여의도 문법을 바꾸라는 것이지 여의도 체계 자체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는 사람 대 사람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 지금 하는 것처럼 검찰 조직 마냥 소통하고 의견을 구하고 본인 이야기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의대정원 증원 유예를 말할 것이라면 총선 때 이야기해야 했다며 당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하고 그와 싸우라고 뽑았는데 지금은 저 이재명이랑 사이가 좋다고 홍보하는 것 아니냐. 와중에 당대표 회담 합의문 내용도 맹탕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한 대표를 뽑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와 비슷하다. 정의로운 이미지 때문이라며 한 대표도 대표가 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몸을 아낀다고도 짚었습니다. 실제 한 대표 취임 후 국민의힘 지지율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한 대표 개인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9월 1주 조사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 대표는 26%, 한 대표는 14%를 기록했습니다. 한 대표가 취임한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 5주 만에 5%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오는 10월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5일 16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 후보를 당 지도부가 결정하기보다 각 지역 당원협의회의 이름에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의 경우 당시 김기현 지도부가 결정하면서 파급도 컸다라며 당대표보다 해당 당협에서 책임지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한동훈 책임론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각 진영에서도 차기 대권 경쟁에 막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혜병, 김건희 특검 리스크에 이어 의료위기, 국정지지율 폭락 등 용산발 악재가 겹치며 한 대표와 여당도 함께 삐걱거리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후계자에서 대적자가 돼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수차례 세우며 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총선 전국에선 비대위원장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당정 갈등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한 대표가 김 여사의 사과 의향 문자를 무시한 사실도 총선 이후 전당대회 전국에서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자 패싱 논란까지로 비화된 바 있고요. 양측의 갈등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또 찾아왔고 총선 참패 후에도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 전국에선 윤심으로 표상되는 이철규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이 원희룡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한 대표의 기세를 꺾으려 했는데요. 여기에 한 대표는 정부의 아킬레스건 격인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도 제3자 특검 추천안이란 새로운 카드를 내세우며 여권의 다른 인사들과 차별화된 태도를 보여 당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일련의 위기에도 당권을 거머쥔 한 대표는 이번엔 의정 갈등을 놓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패싱하고 친윤계 일부 인사들과만 만찬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이처럼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불편한 기류를 이어가는 가운데 본인의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한 대표와 여당에게 피해도 함께 주는 모양새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호감이어야 하는데 둘 다 비호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더 나아질 기미도 안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2대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의 임기가 지난 16일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현 검찰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대 검찰총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건데요. 내부에서는 기획통인 심 총장이 조직을 추스르고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김건희 수사를 보면 갸우뚱합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과 전직 대통령 부부, 제1야당 대표 부부를 향한 수사 처분 등은 산적한 난제로 꼽히지 않습니까? 앞서 윤 대통령이 부인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벌인 특수통, 이원석 전 총장 후임으로 심 총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임기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안전한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 총장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검사 생활 동안 여러 번 상관으로 모시면서 김 수석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만 강하다는 비판을 행동으로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당장 오는 24일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형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앞서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해 개최된 수심위에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번 수심위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 등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그 누구한테도 돌파구가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전망도 희망도 어두운 이 세 사람한테 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 겁니까? 이를 못하면 국민들이 반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람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